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29일 SS 클래스방에 공개된 KBO 조합픽 결과입니다. 3.4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5년 3월 30일과 31일에 펼쳐지는 해외 축구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FA컵 8강전에서 맞붙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홈에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문제는 현재 수비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딘 호이센과 밀로스 케르게즈가 결장하게 되고 마르코스 세네시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수비 핵심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서 맨시티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에반 힐손, 타빈니어, 클로이베르트가 빠른 역습을 통하여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맨시티가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점도 본머스에게는 희망적인 요소인데요. 맨시티는 6번의 원정 경기 중 4번의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본머스의 공격 핵심은 단연 에반 힐손과 클로이베르트입니다. 에반 힐손은 이번 시즌 본머스의 주요 득점으로 활약하며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인데요. 또한 클로이베르트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1대1 능력이 강점이며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선수가 맨시티의 수비 뒷구간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승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기의 흐름을 결정할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머스는 이번 경기에서 빠른 역습과 측면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가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본머스는 수비적으로 내려서 있다가 중앙 미드필더 루이스 쿡과 라이언 크리스티를 활용한 빠른 전환 플레이로 맨시티의 수비진을 흔들어야 합니다. 특히 에반 힐손과 클로이베르트의 스피드를 활용하여 맨시티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또한 본머스는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중요한 득점 루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아칸지, 로드리, 스톤스, 아케 같은 핵심 소비 자원이 빠져 있어 공중볼 상황에서 다소 불안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본머스는 클로이베르트와 타버니어의 측면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때 필립 빌링과 센터백 메팜이 세트피스에서 공중볼 싸움에 가담한다면 득점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겠죠. 하지만 본머스가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미드필더 압박과 혼란 봉쇄입니다. 맨시티가 중앙에서 여유롭게 패스를 돌릴 수 있도록 놔둔다면 결국 압도적인 점유율에 밀려 실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머스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맨시티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혼란이 공을 받기 전에 강한 압박과 협력 수비를 가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 역시 완벽한 전력은 아닌데요.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가 결정하게 되고 수비의 스톤스, 아칸지, 아케도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 최근 맨시티 경기력 저하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링 홀란의 존재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홀란은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맹활약 중이며 특히 수비진의 공백을 공격력으로 커버하려는 맨시티의 전략이 예상됩니다. 또한 제레미 도크와 사비뉴의 측면 돌파도 핵심 포인트인데요. 빠른 측면 공격을 통하여 본머스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려 할 것입니다.
맨시티의 핵심 선수는 단연 엘링 홀란드와 제레미 도쿠인데요. 홀란드는 FA컵 무대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에서 득점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레미 도쿠는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본머스의 측면 수비를 흔들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맨시티는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공격 패턴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가 결정하게 되면서 과드리올라는 변칙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베르나르도 실바 또는 코바치치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아 빌드업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풀백인 리코 누이스나 카일 워커가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중앙과 측면에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맨시티 공격의 중심이 될 선수는 역시 엘랑 홀란입니다. 본머스가 강하게 압박하더라도 홀란은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 볼을 지켜내고 베르나르도 실바, 알바레스, 포든 같은 2선 자원들이 세컨볼을 잡아 슈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히 제레미 도쿠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측면 돌파도 중요한 공격 루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쿠는 1대1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컷백 패스를 통하여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맨시티는 리코 루이스와 워커를 활용한 측면 공격을 통하여 본머스의 수비를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머스가 중앙 수비를 두텁게 가져갈 경우 맨시티는 측면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간을 만들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은 맨시티의 점유율 축구가 본머스의 강한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느냐인데요. 맨시티가 특유의 패스 플레이로 본머스의 압박을 무료해야 한다면 결국 공격 기회를 창출할 것이고, 본머스가 맨시티의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면 맨시티는 예상보다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경기 부상 변수로 인해 완벽한 전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여전히 경기력 면에서 본머스보다 우위에 있는데요. 특히 혼란의 존재감과 측면 공격의 강점을 고려한다면 맨시티가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벤은 맨체스터 시티의 마엔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바르샤가 홈에서 승리를 챙길 수 있을지, 아니면 지로나가 예상치 못한 이변을 만들어낼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골키퍼 테어 슈테겐을 비롯해 크리스텐센, 카사도, 베르나리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공격수 다니 올모도 최근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로나는 브라이언 힐이 장기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고, 이반 마르틴과 리카르드 아르테로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또한 도니 판더비크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며 존 슬리스는 출전 여부가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경기에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홈 경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수비진에서는 부상자가 많아 다소 불안한 모습도 보입니다. 골키퍼 테어 슈테겐의 공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앙 수비진이 흔들릴 경우 지로나의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하피냐입니다. 드리블과 개인기가 뛰어나며 강력한 왼발 슈팅 능력도 갖추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지로나 수비진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바르셀로나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딩과 발기술이 모두 뛰어나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치명적인 골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는 전통적인 점유율 축구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경기 운영을 펼칠 텐데요.
대용과 페드리가 중원에서 패스를 조율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역할을 맡고 하피냐와 야말이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면서 지로나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격 시 풀백이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공격에 가담할 텐데요. 이에 따라 상대가 낮은 블록을 유지할 경우 바르셀로나는 패스 플레이를 통해 좁은 공간을 공략하며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다만 수비적으로는 중앙 수비진의 공백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테어 슈테겐의 부재로 인해 골키퍼 포지션에서 불안 요소가 있고 중앙 수비진이 지로나의 빠른 역습에 대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로나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특히 조직적인 플레이와 빠른 역습이 강점입니다. 미오브스키와 치간코프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바르셀로나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한 미드필더에서의 핵심 자원인 판더비크가 결장하면서 중원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이번 경기입니다. 지로나의 공격을 이끄는 선수는 치간코프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활용하여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나며 바르셀로나의 측면 수비가 흔들릴 경우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미오브스키입니다. 공중볼 경험 능력이 뛰어나며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도 강한 선수인데요.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이 이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한다면 실점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 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강한 압박을 감안해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드필더들이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하며 최대한 바르셀로나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공격에서는 치간코프와 단주마를 활용한 빠른 역습이 중요한데요. 바르셀로나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동안 롱패스를 통해 치간코프와 미오브스키가 빠르게 침투하는 패턴을 시도할 것입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측면 수비가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 그 공간을 활용하여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세트피스에서의 제공권 싸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로나는 미오브스키와 크레이치처럼 공중볼 경험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 지로나는 수비적으로 나서며 한방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나폴리와 AC밀란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우승 경쟁에서 뒤처진 나폴리가 분위기 반등에 성공할지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는 밀란이 나폴리 원정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며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특히 지난 베네치아전에서는 수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며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나폴리는 3-5-2 포메이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전방에는 로멜루 루카루와 라스파도리, 증원에는 스콘 맥토미니, 로보트카, 길모어가 자리하며 양 측면은 스피나촐라와 플리터너가 맞습니다. 현재 팀의 핵심 선수인 프랑카 안기사가 결정하면서 미드필드의 균형이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수비 조직력이 불안해지면서 최근 5경기에서 3경기 무득점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부옹조르노, 라흐마니, 디 로렌초가 나설 예정이며 골키퍼는 메렛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실점 위기를 자주 맞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핵심 선수 루카쿠는 현재 리그에서 6.82 평점을 기록하며 팀의 최전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피지컬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여 밀란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폴리타노는 나폴리의 공격 루트를 창출하는 핵심 선수인데요.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하여 밀란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폴리는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활용이 중요한 경기 운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루카쿠를 활용한 타겟 플레이가 필수적인데 루카쿠의 피지컬을 활용하여 밀란 수비를 등을 지고 볼을 지키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플리타노와 라스파도리가 세컨볼을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또한 중원에서 맥토미니와 로버트카가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며 상대 패스를 차단하고 볼을 빼앗은 후 최대한 빠르게 전방으로 전개해 밀란의 수비를 흔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밀란은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부옹 조르노와 라흐마니의 제공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AC 밀란은 현재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경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코모전에서는 티지아니 레이너스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AC 밀란은 이번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최전방에는 타미 에이브람, 2선에는 라파엘 레앙, 라이너스, 크리스티안 블리시치가 배치되는데요. 중원에는 포파나와 본도가 출전하며 수비 라인은 테오 에르난데스, 티아우, 가비아, 카일 워커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유누스 무사와 에메르송 로얄이 결장하면서 밀란 역시 베스트 전력을 꾸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수비에서 실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밀란의 큰 고민입니다. 최근 6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불안이 이번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C 밀란의 레앙은 현재 7.11평점으로 밀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빠른 드리블 돌파와 개인 기술로 나폴리의 측면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이너스 역시 7.078점을 기록하며 중앙 미드필더로서 공격 조율과 득점력을 겸비한 선수인데요. 특히 지난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공격 기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경기 AC 밀란은 역습 속도와 공간 활용이 경기의 핵심이 될 것인데요. 나폴리의 측면 수비수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므로 레앙과 플리시치가 빠른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밀란의 역습 패턴을 살펴보면 플리시치가 공을 잡으면 레앙이 반대편에서 침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레앙의 스피드와 개인 돌파 능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나폴리 수비진이 라인을 올리는 순간을 노려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레앙과 플리시치가 측면에서 돌파 이후 컷백 패스를 시도한다면 중앙에서 대기하는 레이더스와 아브라함이 마무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요. 수비적으로는 포파나와 본도가 중원을 장악하면서 상대 공격의 흐름을 끊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밀란이 최근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나폴리는 홈에서 밀란을 상대로 최근 승리가 없고 밀란 역시 6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격과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공존하는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3월 30일과 31일에 펼쳐지는 해외 축구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